발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자국의 문화나 정서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이나 자신의 모국어가 널리 알려지는 것, 그리고 모국어 중 몇몇 특정한 단어들만이라도 외국인들에게 전파되어 사용되는 것은 뭔가 뿌듯함을 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심층적인 스포츠 분석과 전문적 기사 제공으로 유명한 디애슬레틱에서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디애슬레틱은 한국에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영국의 축구 클럽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클럽은 바로 우리에게 실제 이 축구 클럽 자체로서 알려지기보다는 인터넷 신조어로 더 유명한 팀인 리즈 유나이티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바로 그 팀입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스튜어트 제임스 기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기사를 쓰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중년 여성을 찾은 게 좋은 시작점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였던 앨런 스미스와 그의 전 팀 동료인 박지성을 포함한 이야기이며 윌리엄 왕자의 탈모와 젊은 시절의 키라 나이틀리까지 아우르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전성기를 묘사하기 위해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는 그는 한국의 SNS에서 이 리즈 시절이란 표현은 일반적인 한국어로 뿌리내렸고 대부분의 경우 축구에 대한 지식은 물론 축구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전성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면서 영국 요크셔에 본거지를 둔 이 클럽의 이름이 지구 반대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표현의 유래는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일 때는 정말 잘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이후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그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의 전성기를 리즈 시절이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축구 외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말을 쓰며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 뜻을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영국 현지인들이 신기해하는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기사를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축구가 스포츠를 초월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화와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이 재미있다. 전혀 몰랐던 놀라운 지식이다. 리즈 시절이 한국에서 최고의 시절을 의미한다는 아이러니는 리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다. 그들은 30년 동안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건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네. 세상은 때로 이상하고 찬란한 곳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영국인들 또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리즈라는 팀의 이름을 요상하게 활용하는 이 상황에 대해 신기해하기도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축구 문화가 축구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신조어까지 생성시켰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서 그들도 아주 깊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어서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로 서구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정서는 바로 BBC 포르투갈이 주목한 한국의 정입니다. 한국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서인 정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 기사는 정이라는 것은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깊은 감정적 애착, 동정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는 욕구가 있는 정서 상태라 설명했는데요. 우리에게도 모호한 이 정서에 대해 이 정도면 꽤나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사는 2000년 이상 한국 문화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온 개념인 정은 확실히 말로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개념이라면서 다른 문화권에도 유사한 정서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정은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독특한 한국만의 표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정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며, 이는 좋은 이웃이 되거나 지지를 해주는 것 이상으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집단성 개념인 정은 가족과 공동체 영역을 넘어 직장과 국가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1998년 IMF 당시에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 모으기 캠페인을 한 것이나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대회 유치를 위하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BBC가 한국의 정을 주목했다면 프랑스 일간 매체 르템은 이보다 좀 더 흥미로운 한국만의 독특한 또 다른 정서를 소개했는데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눈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사람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상대방을 관찰하는 기술인 눈치가 있다는 기사는 더 많이 보고 덜 말하는 이 눈치라는 원칙은 한국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해 왔다면서 서양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미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용어 자체로 본다면 눈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통합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서 대화 상대나 상황을 참을성 있게 관찰하여 의사소통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기술을 정의하며, 이러한 태도는 이타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그룹 내에 취약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기술이라 설명했는데요. 또한 눈치는 단순한 예의 범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사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각 대상의 욕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행동을 구성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는 암묵적인 언어가 존재한다는 기사는 목소리 톤이나 몸짓, 시선, 표정 등 몸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 상대가 표현하지 않은 숨은 의도에까지 접근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려면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인터넷 이모티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기사는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눈치라는 것은 단체 생활 속에서의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눈치의 의미는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배우 찰스 멜튼은 최근 미국의 유명 예술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어나더 매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애플 TV의 한국 드라마 파친코를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코코나다 영화 감독과 한국계 미국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다는 그는 코코나다 감독이 자신에게 한에 관한 글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은 매우 매력적이었다면서 한은 슬픔, 후회, 분노가 혼합된 것을 표현하는 한국어이며 모든 한국인은 한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했는데요. 한이 영어로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은 우리의 본질적인 감정의 일부이자 존재의 일부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의 이중성을 포용하고 기념한다면서 자신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야기했는데요. 모델 출신으로 이제는 배우로 활동 중인 그는 자신의 삶과 연기에 한이라는 개념을 접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 눈치, 한, 이 세 가지 우리만의 정서는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들의 우리나라 시장 공략에 있어서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럭셔리 브랜드 전문 매거진인 프랑스 매체 저널 두 룩스는 한국 럭셔리 마케팅 성공에 있어서도 정, 눈치, 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이라는 기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기초에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기사는 이 우리라는 개념은 정, 눈치, 한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면서 이것들은 한국인의 동질성을 특징지으며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관념을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한국의 고유 정서인 한을 잘 해석하여 마케팅에 쓰고 있는 것은 구찌라는 기사였습니다. 구찌에게도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기사는 한은 한국의 역사를 뒤흔든 역경과 고통에 맞서는 한국인들의 회복력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래서 구찌가 한국의 수많은 장소들 중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한을 상징하는 경복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한국의 정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정은 우정, 공동체, 가족, 모성애, 낭만적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사는 이러한 정은 한국 사회 속 인간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사랑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알려주듯 나라는 개념은 덜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에르메스 가문은 이를 이해하여 청담동과 가까운 도산공원 옆에 현대식 건물인 매종 도산파크를 오픈하여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서비스와 라이프 스타일,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에르메스는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눈치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다는데요. 눈치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화적 측면으로 조화로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에 적응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는 프라다는 클럽 문화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신앙송, 영화 상영, 대화, 요리 강습,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의 사례는 정, 한, 눈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기사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본질을 포착함으로써 브랜드들은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정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인데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의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특정 브랜드 중에는 한국의 이런 문화적 관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것을 고집하다가 퇴출당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는 이런 정서적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특정한 국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해당 국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은 국가들과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